네, 세 남자의 시시껄렁한 시시껄렁 음식 이야기 식사이트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예. 악플 유도 테마가 되겠습니다.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름하여 방송에 나온 식당은 왜 맛이 없을까?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방송에 나온 식당을 내가 가면 왜 맛이 없을까? 뭐 물론 가서 맛있는 경우도 많은데 네. 뭐 주변 분들 얘기를 듣거나 그렇게 했을 때 간혹 그렇게 갔을 때 생각한 것보다 맛이 없는 경우가 있었다. 이런 뭐 댓글이나 그런 것도 많으니까. 이걸 제 식으로 얘기를 하면 방송에 나온 식당을 내가 갔는데 네. 나는 왜 맛이 없게 느껴질까? 음. 그러니까 이제 정확한 저의 워딩이 되겠고요. 네네. 일단 이 두 분의 식당도 방송에서 나온 집입니다. 그렇죠. 요즘은 방송이라고 하면 좀 범위가 넓어졌지. 옛날에는 그죠. 공중파를 네. 의미했는데 요즘 뭐 뭐 유튜브도 종편 뭐 유튜브 좀, 다 네, 포함해가지고 그죠. 그런 거 치면 되게 많이 나왔지. 네, 뭐그 식당은. 유튜브 그런 경험이 실제로 식당 주인이 안 사장님에게도 네네. 있었어요. 아 어디 뭐 보고 왔어요. 네네.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보고 왔는데 생각보다 맛이 별로네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경험이 있어요? 그런 경험이 많죠. 많아? 사실. 어. 네, 저희는 이제 그 방송은 아니지만 신문 기사로 몇 번 나왔잖아요. 신문 기사. 네, 네. 맞아요. 중앙일보. 네, 작가님 별로 안 좋아하시는 네네. 조선일보, 중앙일보, 그다음 또 그렇게 동아일보. 조중동 좋아해. 조중동. 좋아해. 예, 예. 조중동에 나왔을 때 생각보다 그걸 보고 오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희랑 입맛이 좀 잘 맞으시는 손님들이 오시다가 그 일반적인 대중분들이 많이 오셨죠. 그 기대를 갖고 그랬기 때문에 그 이후에 오히려 댓글이나 평 중에 뭐 생각한 것보다 별로였다는 댓글이 좀 많았죠. 그렇지. 사실. 어땠어요? 생방송 투데이에 나온 후에. 저는 사실 안 봤어요 댓글을. 정신 멘탈 무너질까봐. 근데 대체적으로 이제 보신 거 이후에 얘기 들어보면 많은 악플은 없었던 것 같아. 제 생각에. 근데 이제 저도 왜 없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그때 나왔던 메뉴 자체가 일단 생소하다 보니까 깐놀리였나? 그때 이제 피자 튀김으로 나갔죠. 피자튀김. 뭐 이런 걸로 반제로티. 나갔죠. 네네, 반제로티. 그러니까 생소하다 보니까 맛에 대한 예상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대치가 낮았겠죠. 낮은 상태로 가다 보니까 먹으면 괜찮네. 생각보다 괜찮네. 라는 반응 때문에 악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뭐 악플이나 뭐 컴플레인이나 아니면 그분들이 조금 기대 못 미쳤다는 그런 소감을 들었을 때 네. 어떠셨어요, 기분이? 이게 그 장사 초기랑 그다음에 지금 조금 하고 나서의 마음이 확실히 달라지긴 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뭐가 잘못됐지? 그러니까 나는 잘못된 게 없는데 왜 이러지? 하면서 사실 원망도 좀 하기도 했었고. 니네 잘못이다. 네. 나는 무결점이고. 그런 생각을 할 때도 있었죠. 솔직하다. 네. 시간이 지나면서 저도 어떻게 보면 먹는 경험도 좀 늘어나고 하면서 음식의 맛이라는 게 정답은 없고 누군가에게 정말 맛있는 음식이 누군가에게는 맛이 좀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이게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하루에 뭐 50명의 손님을 받다가 갑자기 100명이 왔을 때 과연 그 우리가 맛이 일관되게 맛이 일관되게 나왔을까? 그래, 사실 요거부터 사실은 이제 그죠. 시작을 해야 돼 우리가. 그죠. 왜 유명한 식당, 방송에 나온 식당을 갔었을 때 내 입맛에는 맛이 없게 느껴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지금 안 사장님이 얘기한 것처럼 특히 이제 영향력이 큰 방송에 한번 나오고 나면 갑자기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손님이 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보통 식당에서 내던 양보다 훨씬 많은 양의 음식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쵸. 거기서 오는 이제 밸런스 붕괴가 있겠죠. 그렇죠. 그렇죠. 실제로 그거 경험하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경험이 있죠. 간단하게 그냥 전을 굽는다고 생각을 하면 뒤집개로 누르는 게 손님이 50번 있었을 때 10번을 눌렀다면 주문이 많아지면 8번이 될 수도 있고 구체적이네. 7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거기에서 가지는 미묘한 차이가 뭐 예를 들어서 1%라고 했을 때 거기에 플러스로 그 1%가 쌓여서 뭐 여러 가지가 되면은 10%가 되는 거죠. 거기에 플러스로 이게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피로도가 쌓이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누르는 힘이 1%씩 빠질 수 있겠죠. 그럼 그렇게 해서 또 한 10%가 빠지는 거죠. 그렇지. 그러면 원래 컨디션에 그것만 해도 한 80%가 될 수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재료도 보통 원래 하던 용량보다 더 많은 대용량 조리할 때 그것도 차이가 있죠. 저도 이제 공감하고 저는 아까 제 거 얘기했듯이 그 기대치에 따라서
맛이 다르게 느껴질 이게 이제 두 번째입니다. 방송에 나왔다고 하니까 뭔가 이렇게 기대감이 올라가게 돼 있어. 그렇죠. 예. 사실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해도 방문한 사람은 처음이잖아요, 그게. 그렇지. 무슨 맛인지 이제 예상을 할 테고 애를 키울 때 보면 우리 애기가 뭐 처음 걸었어. 그거에 대해서 막 엄청 기뻐가지고 그렇지. 주변에서 야 우리 애기 걷기 시작했어. 맞아. 주변 사람들한테 막 얘기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그 기대를 안고서 보는데 뭐 저게 걷는 거야? 약간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대치가 워낙 높게 돼 있는 상태에서 방문을 하면은 그게 이제 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과학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쵸, 개개인마다 그쵸.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간에 좀 기대감이 증폭되는데 그 감각의 차이가 올 수 있다라는 측면이 되겠죠. 그렇죠. 방송 자체가 어떻게 보면 자극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부분이 많기 그치. 때문에 모든 방송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한두 공정만 거치는데 약간 여러 개를 더 섞어 넣어서 네다섯 공정으로 이렇게 부풀린단 말이에요. 그럼 그걸 보고 사실은 실제와 다른 그치. 맛을 기대하고 가는 경우가 그렇죠. 그것 때문에 더 기대심이 그죠. 올라가게 생길 되는 수도 있죠. 촬영할 때 아무래도 이제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욕심이 나거든요. 이렇게 좀 해주세요, 저렇게 좀 해서 그래서 그 오리지널 방식보다 조금 변형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왕왕. 거기서 오는 또 그죠. 차이가 또 있을 수가 있고 또 하나는 뭐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어쨌든 이제 방송에 나오고 갑자기 손님이 확 몰리면 그 서비스가 원래 하던 대로 그 손님 접대가 똑같이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건 그쵸. 물리적으로 불가능해요. 근데 누구라도 저라도 내가 받는 서비스는 항상 일정하고 나를 충족시킬 만큼 뭐가 와야지 사람들은 이제 인정한단 말이야. 근데 바쁘니까 아무래도 불친절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 서비스가 더디게 느껴질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약간 기분이 먼저 상해. 맞아요. 그죠? 네. 그리고 그러면 그게 먹을 때 음식 맛에도 100% 영향이 가죠.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아주 드문 예로 그렇게 방송이 나오는 걸 준비를 잘해서 그 여러 명이 왔을 때 시스템을 준비해 놓는 경우도 있어요. 원래 장사가 잘 되던 집이라서 그러니까 손이 많이 와도 그걸 그 균일하게 쳐낼 수 있는 시스템을 잡아놓으신 사장님들도 있어요.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그런 경우에는 사실 큰 차이가 없을 수 있는데 근데 그런 경우는 되게 드물다. 이게 식당을 소비자? 가시는 분들을 위한 네네네. 시청자들. 네, 시청자들. 네. 이게 즉석 요리에 관련된 경우인데 즉석 요리? 예를 들어서 뭐 중국집에서 뭐 간짜장을 네네네. 시킨다든가 짬뽕을 시킨다든가 폴베리에 가서 피자를 시킨다거나 이게 국밥류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그 미리 많은 양을 준비해 놓고 음식을 준비하는 그 손님 오시면 음식을 내는 경우에는 이게 편차가 오히려 적을 수 있는데 즉석 요리의 집일 경우에 사실은 주문 받아서 바로 조리에 들어가야만 그죠. 하는. 오히려 더 이제 기대감보다 손님이 못 많이 미치. 몰렸을 때 그치 불만족스러울 수 있다. 있게 되고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런 집들을 갈 때는 실력은 좋으면서 방송에는 공개되지 않은 집을 찾아가면 정말 맛있는 음식을 경험할 수도 있고. 그렇지. 저도 팁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안 가면 돼요. 저는 안 갑니다. 왜냐면 이게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안 가도 돼요, 여러분. 세상에 식당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거기 말고도 본인 입맛에 맞을 식당이 무수히 많을 거예요. 가시려면 좀 방송의 여파가 좀 잦아든 다음에 가시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고 제 나름대로의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작가님은 가지 말라 그러는데 저는 가셔도 되고 일단 가시고 평가하려고 하는 생각을 아예 버리시면 돼. 근데 그게 쉽지가 않지. 쉽지가 않지. 방송에 나왔으니까 맛있게 그냥 먹고 가보자. 라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가벼운 마음. 저에게 정말 행복감을 주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식당은 설령 제 입에 안 맞더라도 그 가게에 담긴 이야기가 있고 거룩한 노동에 대해서 취재를 하고 그 이면을 알게 되고 그게 훨씬 더 소중하고 이렇게 아름답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본인 입에 안 맞으시더라도 완벽하다라고 철석같이 믿는 내 혀에 이 음식이 맞고 안 맞고로만 평가를 하진 마셔라. 그렇죠? 조금 더 여유로운 마음으로 그쵸. 음식을 만드는 사람도 좀 보시고 그 공간에 대한 애정을 좀 주시면 분명히 조금 여유로워지는 마음을 갖게 될 거라는 감히 그런 말씀을 드려보고 새 남자의 하나만한 음식 이야기 식사이트 마치도록 하고요. 여러분 고맙습니다.